오늘은 황순원 소설의 너와 나만의 시간 위기 파트입니다. 위기 파트니까 클라이막스 들어가기 직전이겠네요. 주대위가 현중이가 떠나자 김일등병에게 떠날 것을 권하고, 그런데 김일등병은 no thank you 하나 보네. 그죠? 자, 주대위를 업고 가던 김일병이 도망친 현중이가 죽었네요. 죽은 현중이를 발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진짜 베리맨이 마치하게 많이 나오는 까마귀가 나옵니다. 이 작품은 전쟁이라고 하는 건 6.25 전쟁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낙오된 새 병사를 통해 뭐라고?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본질과 의지를 성찰한 소설이다. 이렇듯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살피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역시 마찬가지로 실존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주대위, 현중이, 김일등병이라는 세 사람의 심리와 각각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꿈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중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보다는 주대위와 함께하려는 김일등병, 그리고 보니까 김일등병이 되게 이상적인 인물이네요. 삶에 대한 강한 진념을 가진 주대위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과 삶에 대한 인간의 강한 의지, 뭐라고? 삶에 대한 인간의 강한 의지, 이게 주제가 되겠네요. 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지 좀 만에는 조금 만에 주대위가 김일등병에게 말했다. 자네도 여기를 떠나게. 잠깐. 자네도? 자, 여기서 이 뚜를 체크할 것 같아. 그죠? 그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거는 현중이가 떠날 것이라는 것을 주대위는 이미 알고 있어 몰라? 알고 있다는 거죠. 김일등병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 잘 몰라. 아직까지는 몰라. I don't know야. 그죠? 주대위를 쳐다보았다. 현중이는 갔어. 기다리다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 주대위를 쳐다보았다는 것은 현중이가 떠났다는 것을 모르는데 이제 알려주는 거죠. 뭐라고? 갔어. 라고. 기다리다 못해 가다니요. 내가 자살하길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아하. 자, 내가 자살하기를 기다리다 못해 떠났다는 것은 나가 지금 뭐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현중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살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야. 왜? 주대위는 얼마 못 산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주대위가 죽음에 임박했음을 현중이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현중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대위는 김일등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왜? 그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자, 주대위는 살고 싶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근데 주대위는 김일등병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가면, 그렇잖아. 그지? 그렇지만 또 김일등병이 안 버리고 가면 미안하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네도 어서 여길 떠나게. 김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린다는 것은 내적 갈등이 살짝 있었다는 거지요. 서산에 빗긴 붉은 노을을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대위에게 등을 돌려댔다. 여기서 눈물이 나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김일등병의 이타적인, 희생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업고 가는 길이라. 왜? 현중이가 떠났잖아.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았다. 조금 가서는 쉬고 조금 가서는 쉬고 했다. 왜? 그동안 먹은 적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험한 산길을 걸어야 되는 극한 상황이니 쭉쭉 나갈 수는 없었겠죠.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아무데고 드러누웠다. 짐스럽다고 맨 먼저 온 배낭 속에 들었을 건빵이 눈앞에 어른거렸으나 그걸 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왜 버렸어? 그렇지, 몸을 가볍게 해야 되거든. 그래야 갈 수 있거든. 실상 그들은 이미 배고픈 줄도 몰랐다. 한마디로 주대위를 살리기 위해서 식량까지 버린 기밀등병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다. 인간애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현중이의 일을 생각했다. 뭐라고? 지금쯤 어디 갔을까?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즉, 김일등병은 자기네를 버리고 간 그가 원망스러웠다. 이건 김일등병의 입장이죠. 버리고 갔다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주대위는 그가 아군진지를 찾아 구원병이라도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다. 자, 동일한 상황인데 김일등병이 생각하는 것과 주대위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네요. 자, 이렇게 동일한 상황인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떵상이멍이라고 한다는 거지요. 현중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궁금증. 하지만 그 내용은 서로가 다르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떵상이멍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두 사람은 서로 입 밖에 내어서는 말하지 않았다. 김일등병이 잠든 뒤에도 주대위는 눈을 붙이지 못했다. 뭔가가 고민되는 게 있나 보지. 그렇지, 고민되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뭔데? 아마 이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로. 그렇죠, 짠짠반찍이라고 합니다. 이제 와서 상처의 아픔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일단 잠들었다가는 영 깨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눈을 붙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거는? 그렇죠, 아까는 나를 버리고 가 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그 여자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여자 생각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려나 보죠. 그죠? 한마디로 주대위의 회상 장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떡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현중이가 떠난 후 현중이의 일을 생각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한 얘기 나오겠니? 그렇지, 그 여자에 대한 얘기 나오겠죠. 그런데 솔직히 요 장면은 모의고사든 시험이든 교과서든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요 앞부분, 요 슬라이드, 앞 슬라이드까지는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뒷부분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길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라는 상대적 관점으로 볼 때, 그러면서 요것이 주대위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지금 상황에 대한 반응의 태도를 변하게 하는 계기가 돼요. 일단 내용은 한번 쭉 읽겠지만 이 슬라이드 끝나면서 영상이 끝날 때쯤 뒷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서너 달 전 그가 어느 고지 탈환 작전에 공훈을 세웠다여 며칠 동안 특별 휴가를 받았을 때 부산에 갔던 길에 하룻밤 몸을 산 일이 있는 여자였다. 몸을 산 여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매춘에 대한 얘기죠. 매춘을 했던 여자야.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야. 왜? 고등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야지는 않아요. 이 여자의 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간접인용이죠. 일사후퇴 무렵 서울 어떤 술집에 있었을 때인데 어느 날 어스름역 외국인 세 녀석에게 쫓겨 들어오는 누구를, 한 소녀를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한 뒤 대신 그 일을 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19금.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구별도 못하는 사이에 그만 정신을 잃었다가 들창이 희끄물에 밝아올 역에야, 즉 새벽녘이 되어서야 깨어났노라고 했다. 그런데 이야기 뒤집어지나요?
뜻밖에도 그 소녀를 오늘 거리에서 만났는데 이쪽이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소녀 편에서 먼저 반가워하더라는 것이다. 자기와 같은 여자를 아무 거리낌 없이 대해주는 것이 잠깐 뭐라고? 자기와 같은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그렇죠. 몸을 파는 여자죠. 몸을 파는 여자를 아무 거리낌 없이 대해주는 것이 오히려 고맙대. 사실은 자기가 그 여자를 살려준 건데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다는 말에 뭐 했어? 그렇지. 송구스럽기까지 하대. 라는 것이었다. 자, 이거는 좀 상황이. 그렇다고 뭐 어떤 고마움을 받기 위해서 이 여자가 소녀를 구해준 거는 아니겠지만요. 주대인은 이 일종 미담 같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의 심중을 한번 꼬집어주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요거는 조금 그렇다, 그죠? 선을 좀 넘었다. 체크 들어갈게요. 그럼 송구스럽고 고마운 맛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또 그런 경을 당하면 들창이 희뭇거리에 밝아올 때까지 정신을 잃을 수 있단 말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여기 큰 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랬더니 그녀는 어둠 속에서 담배를 붙여 물더니 글쎄요. 그런 일이란 하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땐 뭐야? 나도 모르게 체크 들어가야겠죠? 나도 모르게야 본능적으로 그 소녀를 대신한 것도 그거예요. 혹시 다음에 그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고 내가 또 어떻게 할지 솔직히 나도 잘 몰라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주대인은 머리에 이 여자와 주고받은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던 것이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그동안 자기도 거듭하는 격전 속에서 이 여자의 말과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다. 이 여자의 말과 같은 행동이 어떤 행동인데? 그렇지.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했던 행동. 또 그런 경우가 온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았던 행동을 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 새로운 생각이 뭔데? 지난날 자기가 그 여자에게 빗고임조로 다시 그런 경우를 당하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이게 키워드예요. 자기 마음 한구석에서는 앞으로 그녀가 같은 경우를 당하면 다시금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너는 몸 파는 여자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아? 그렇게 칭찬받고 그런 게 차라리 낫지 않아? 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한마디로 그 여자를 상당히 무시한 거죠. 그 여자를 존중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그네가 그런 경우에는 그래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근히 깃들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그렇게 비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 여자도 하나 인간인데. 그러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어느 능선 어둠 속에 누워있는 주대위에게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그녀에게 그것을 바랄 아무런 권한도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정의 부정이죠. 강한 긍정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자기가 싸움터에서 겪은 온갖 상황에 대해서도 제3자인 누군가가 있어서 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당 그래야지. 넌 군인이잖아. 아, 죽음을 두려워하면 되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나름의 사정과 생각이 있는 것이니까. 라는 거지요. 그는 문득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한번 되들어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한없이 두꺼운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그도 잠 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다. 자, 여기까지는 술집 여자와의 대화를 회상하는 주대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날이 박자 또 걸었다. 시간이 경과죠. 어제보다도 쉬는 횟수가 잦아졌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 고되다. 이런 거예요. 김일등병도 군복바지와 군화마저 벗어버렸다. 맨발로 산길을 걷기가 힘든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신발이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져. 한마디로 뭐야? 이미 체력 소모가 다 됐어. 그래서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바닥이 아프더라도 군화까지 벗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발바닥에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내배었다. 왜?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얻고 다녔다. 그렇다고 돌뿌리가 아닌 고운 땅만 골라 밟을 수만도 없었다. 도망가는 처지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결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가가 아닌, 자, 인가. 이거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주대위와 김일등병이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죠. 다만 산봉우리와 계곡,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굴곡뿐이었다. 야, 이거 건너기 힘든데, 이거 지나가기 힘든데, 진짜 죽겠네 라고 하는 일종의 시련의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귀에는 그처럼 갈망하고 있는 아군의 포소리, 이것도 뭐예요? 살려줄 수 있는 소리. 즉 주대위와 김일등병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소리 내지는 징표를 한다면 오히려 그런 거 대신 뭐만 있어? 고준혁함만 있어. 뭐만 있어? 거칠은 숨소리만 있을 뿐이었다. 포소리는 안 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뜨다가 스카이 콩콩 하면서 진짜 조물줄을 콱 찔러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거칠은 숨소리라고 하는 것은 주대위를 업고 이동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주대위는 온 신경을 귀에 모으고 있었다. 혹시 어떤 김이라도 어떤 낌새라도 어떤 상황의 변화라도 있으면 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주대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대위가 가지고 있는 성격, 캐릭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한 3가지 정도가 될 텐데 첫 번째는 책임감이에요. 부하를 데리고 있는. 두 번째는 삶에 대한 집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든 김일등병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색다른 소리나마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난 개인적으로 이 3가지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가 상황상 맞지 않나 싶어요. 한 번은 주대위가 저리가 물을 마시자고 했다. 뜬금없이? 김일등병은 어디 물이 있는가 싶었다. 나는 못 봤는데? 그러나 주대위가 말한 곳에 가보니 바위 틈에서 정말로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주대위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샘물이 흐르는 소리를 귀로 들은 거지요. 이건 하나의 짤막한 에피소드이지만 이것은 주대위가 얼마나 삶에 대한 집념이 강한가를 보여줘요. 또 하나, 김일등병도 못 듣는 소리를 주대위는 들었거든요. 이건 뒤에 개 짖는 소리가 나오는데 김일등병은 그 소리를 못 들어요. 하지만 주대위가 자꾸 요구를 합니다. 글로 가라고. 자, 이러한 장면에 대한 어떤 그럴듯함, 즉 개연성을 부여하는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걸은 것이 겨우 10리길도 못 되었다. 왜? 산길이 힘들거든. 왜? 지쳤거든.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었던 것이었다. 한마디로 극한 상황이죠. 생존을 위한 극한 상황, 극한 직업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김일등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여져 거의 기는 신용이었다. 이건 뭐야? 거의 한계에 다다른 거죠. 완전히 방전된 거예요. 방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자, 주대위는 김일등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기의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야 했다. 왜? 주대위는 지금 김일등병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김일등병이 쓰러져? 그럼 자기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야. 쓰러지기 직전까지 김일등병이 자기 자신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녁 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느라니까 한마디로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이죠. 앞에서 잠깐 누가 나왔어? 드디어 나왔네요. 뭐가 나왔어? 까마귀, 별표. 이 까마귀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불길함을 보여주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펄럭하고 날아올랐다. 깎듯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었다. 자, 우리는 뒤에 현중이의 시체를 발견하거든요. 그럴 때 요 대목, 깎은 듯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현중이는 아마 발을 헛디디고 죽었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길을 돌리며 김일병은 무심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 어디 where? 낭떠러지 아래에는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앉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쪼고 있었다.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무엇은 뭐야? What is what? 그렇죠. 시체죠. 그런데 우리는 뒤에 현중이의 시체.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첫눈에 그것은 현중이의 시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에요. 그죠? 살기 위해서 먼저 도망을 갔는데 제일 먼저 죽었네요. 결국은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 갈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이 위는 셔츠바람이요 아래는 군복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다. 자, 요 장면은요. 앞에 있었던 슬라이드 요 부분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보니까 어때요? 김일병은 다 벗어버렸죠. 왜? 신발이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질 정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중이는 어때요? 군복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어요.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 내용과 연관지었을 때 현중이는 솔직히 주대위나 김일등병보다는 덜 지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선택 때문에 현중이가 죽은 거지 현중이가 죽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까마귀란 놈이 시체의 얼굴에 붙어서서 무엇인가를 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까옥 몇 번 울뿐 한마디로 뭐해? 다시 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까마귀는 사람을 무서워해? 무서워하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뭐라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여러 번 경험을 한 거야. 시체의 얼굴에는 이미 눈알이 없어져 떼꾸나니 눈이 쑥 들어간 검은 구멍이 나 있었다. 한마디로 현중이의 처참한 시체죠. 이러한 시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그래요. 상황,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의 비극성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데나 쓰러지듯이 드러 누웠다. 현중이의 시체를 보자마자 남았던 기운, 이때 말하는 남았던 기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삶에 대한 희망일 거예요. 그 삶에 대한 희망이 빠져버리고 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가 좌절한 것이고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주대위와 김일등병이에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주대위만 죽었지만 김일등병도 죽음을 예감하고 나도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김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 비틀거리며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돌을 집어 던진다는 것은 앞의 내용을 보면 죽음을 예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한마디로 죽음에 대한 거부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 뭡니까? 현중이로부터 까마귀를 떼어놓기 위한 거지요. 이렇게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곧 못마땅한 듯이 까욱까욱하며 다시 뭐했어? 내려앉았어. 사람을 무서워할 줄을 몰라. 김일등병은 도로 와서 쓰러지듯이 드러 누워버렸다. 결국 뭡니까? 돌을 던져서 까마귀를 쫓으려고 했는데 그 행동은 실패로 끝난 거지요. 즉 체념과 절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누가 돌아다봤어? 그렇지. 김일등병은 옆에 누워있는 주대위를 돌아다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있었다. 자, 요 대목을 우리가 잠깐 체크합시다. 그러면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서 뭘 생각을 하고 왜 누웠을까죠? 즉 삶과 죽음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왜? 현중이를 봐라. 현중이는 삶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간 거죠. 지가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잖아. 그죠? 두 번째, 요게 이제는 1번이 앞에 있는 장면하고 연결되는 거라면 2번은 뒤에 있는 장면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중이의 죽음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일종의 뭐? 그렇죠. 자책감이죠. 자책감으로 인한 심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자 봅시다. 김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 오히려 잊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몸 가까이 지금은 바로 옆에서 느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공포감을 드러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김일등병을 생각합니다. 내일쯤은 까마귀가 우리들의 눈알도 파먹을 것이야. 일종의 가정이죠. 가정이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체념과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있는 주대위가 먼저 죽어 까마귀의 눈가를 파먹히는 걸 보느니 보다는 슬럿이 뭐야?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서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기를 바랬다는 거지요. 즉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으로 인한 공포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왜? 자포자기.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그는 지금 없었다. 완전히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좌절감에 빠져버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중이의 죽음을 본 후 생존에 대한 의욕을 잃은 주대위와 김일등병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소설에서 발단, 전개, 위기 파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위기 파티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즉 주대위 회상에 나타나는 술집 여자 일화예요. 술집 여자 에피소드에 대한 의미. 아까 얘기할 때 뭐였어요? 이걸 회상하는 것은 주대위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죠. 사건은 간단해요. 1.4.5태 무렵 어떤 술집에 있었을 때 어느 날 어스름한 새벽녘에 자, 외국인 세 녀석에 쫓겨 들어오는 한 소녀를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한 일이 있었어. 그런데 뜻밖에도 그 소녀가 먼저 반기더라는 거야. 나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그렇죠. 자기와 같은 여자를 아무 거리낌 없이 대해주는 것이 여간 고맙지가 않았고 심지어는 송구스럽기까지 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필 것이 있다면 당시 심정이에요. 누구의 당시 심정?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대위는 뭐라고 했어요? 그녀의 심중을 한번 꼬집어지고 싶은 충동을 받아요. 그럼 그 송구스러운 고마움마 블라블라블라 합니다. 자, 이거는 주대위는 이 여성의 선택을 그렇게 존중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난 나도 모르게 그 소녀를 대신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는 나도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 긴박하고 극한 상황 속에서 주대위가 떠올려요. 왜?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조금 봅시다. 자, 요 대목을 볼까요? 요 대목 보자. 그네 같은 경우를 당하면 다시금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녀에게 얘기한 것은 아닐까? 즉, 자신의 말 속에 창녀의 희생, 몸을 파는 여자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폭력적인 논리가 숨어 있었지는 않았을까라는 깨달음과 반성을 합니다. 왜? 생명은 누구에게나 존엄한 것이야. 그래서 희생되어도 되는 생명은 없다는 깨달음이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내가 김일등병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볼까 없다고 볼까? 주대 입장에선 없다고 보겠네요. 그래서 현재 심정은 뭡니까? 응당, 그랬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대위의 깨달음이죠. 현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대위가 자결을 해서 동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주대위나 김일등병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중이가 동료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이 옳다. 도망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야 도망가면 되겠어? 안 돼! 버텨야지. 사람이 지조와 정절이 있어야지. 라고 강요하거나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또 하나의 폭력이 될 뿐이다. 라고 보는 거지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이러한 술집 여자에 대한 회상과 반성은 주대위의 행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줍니다. 즉, 술집 여자가 순결한 소녀를 구하듯 주대위는 순진한 김일등병을 구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즉, 방금 읽었던 부분만 가지고는 요 대목을 우리는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소설의 전문을 읽었다면 이분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술집 여자와 주대위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 의무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도 공통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정재림의 교과서 제재와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고 하는 논문을 일부 발췌해서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현중이의 시체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이에요. 즉, 현중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일단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데나 쓰러질 듯이 들어 눕습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자신들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는 일종의 절망감에 빠진 거지요. 주대인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김일등병은 좀 달라요. 김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벼랑 쪽으로 가더니 뭐합니까? 그렇죠. 돌을 집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절망감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엇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황순원의 소설 너와 나만의 시간 위기 파트 주대위는 현중이가 떠나가자 김일등병에게 떠날 것을 권하고 주대위를 얻고 가던 김일병이 죽은 현중이를 발견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